40년 전 어느 가을밤 한 남자가 집을 나선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다던 그 남자는 최기철, 당시 40살이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딸 윤정이 마당 장독대 밑에서 발견한 것은 이게 뼈야? 장작뼈가 아니라 이건 사람 뼈 같은데. 뼈 조각과 함께 나온 낡은 남자 시계,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이름. 기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안 돼. 그만 파라고 했잖아. 40년 동안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 그리고 마을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머니, 아침이에요. 최윤정은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42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20살 처녀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 청송의 작은 마을, 오래된 한옥 처마 밑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윤정아, 장독대 좀 살펴봐라. 어젯밤에 바람이 심했는데. 한복님은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하지만 표정은 언제나 무덤덤했다. 감정이라는 게 얼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처럼. 윤정은 서울에서 3년째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작년 봄에 친정으로 내려왔다. 대학 나온 여자가 나이 40을 넘어서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 곁에서 농사일을 돕는다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머니, 된장은 언제 담가요? 다음 달 초하루에. 콩도 충분히 삶아놨고.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는 필요한 말만 했다. 감정이 섞인 대화는 하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자리를 떴다. 윤정은 마당을 쓸며 장독대를 바라봤다. 8개의 장독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들어있는 소중한 항아리들. 어릴 때부터 보던 풍경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도 이랬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40년 전, 1980년 가을. 윤정이 겨우 2살 때였다. 아버지 최기철은 약초를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때는 실종 신고도 제대로 접수가 안 됐을 거야. 지금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았고. 윤정은 장독대 주변을 꼼꼼히 쓸었다. 된장 장독 옆에 떨어진 낙엽들을 모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40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렸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윤정아, 점심 준비해라. 밭에서 돌아온다. 어머니는 호미를 들고 뒷밭으로 향했다. 80살 나이에도 농사일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이. 윤정은 부엌에서 밥을 하며 창문 너머로 장독대를 내려다봤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장독대. 그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 그냥 흙과 돌멩이뿐일까? 아니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뒤에 서 있었다. 아, 그냥요. 장독대가 오래됐구나 싶어서. 40년 넘었지. 내 아버지가 직접 만든 거야.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럼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에 만든 거네요?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랬다.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벽을 치는 것처럼 대화가 막혔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둘은 말이 없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윤정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 평생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여자. 어머니, 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생각해서 뭐하니? 이미 죽었을 텐데. 차갑게 대답하고는 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렇게 냉정하실까? 평생 함께 살던 남편인데. 오후가 되자 윤정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장독대 주변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뿌리를 뽑으려고 호미로 파내다가 문득 생각했다. 40년 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동네 어르신들 말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날 크게 다퉜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뭘 하고 계셨을까? 윤정은 장독대를 한 바퀴 돌며 살펴봤다. 오래된 항아리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특히 된장 장독은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어머니가 밭에서 돌아왔다. 손에는 배추와 무가 들려 있었다. 김장 준비해야지. 다음 주면 날이 쌀쌀해질 거야. 네, 어머니. 저녁 식사 후 윤정은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봤다. 도시와 달리 시골 하늘은 별이 많았다. 아버지도 이 별들을 봤을까? 40년 전 실종된 아버지였다. 윤정은 중얼거리며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 내일은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겠어.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윤정은 몰랐다. 내일 아침 그 평온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걸. 어머니, 큰일 났어요. 윤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뜨렸다. 손에는 깨진 장독 조각이 들려 있었다. 된장이 담겨 있던 두 번째 장독이 밤사이 금이 가면서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한복님은 앞치마를 두른 채 급히 마당으로 나왔다. 40년 넘게 지켜온 장독이 깨진 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된장은 다른 그릇에 옮겨야겠어요. 그런데 이 장독 왜 갑자기 깨졌을까요? 윤정은 깨진 장독을 자세히 살펴봤다. 균열이 아래쪽부터 시작되어 위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밀어 올린 것 같았다. 옛날 장독이니까 그런 거지. 빨리 정리해라.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그냥 아까워서 그래.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다. 단순히 장독이 깨진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윤정은 삽을 가져와서 깨진 장독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된장을 다른 그릇으로 옮기고 장독 조각들을 모아두었다. 그런데 장독이 있던 자리를 파내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흙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삽에 걸렸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돌이 아니었다. 흰색이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물체였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윤정은 흙을 털어내며 그것을 들어 올렸다. 길이가 한 뼘 정도 되는 하얀 조각이었다. 그런데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다. 이거 뼈 아닌가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아니다. 그냥 짐승뼈겠지. 옛날에 개나 고양이 죽은 걸 묻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너무 과격했다. 평소에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는 걸 처음 봤다.
윤정은 뼈 조각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동물의 뼈치고는 너무 컸다. 그리고 모양도 이상했다. 마치 사람의 팔뼈나 다리뼈 같았다. 어머니, 이거 진짜 동물 뼈 맞아요? 그럼 뭐겠니? 빨리 치워버려. 어머니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윤정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윤정은 다시 그 자리를 더 파보기로 했다. 혹시 다른 것도 묻혀 있을지 모르니까.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또 다른 것들이 나왔다. 이건 뭐지? 낡은 헝겊 조각이었다. 한때는 파란색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물체가 나왔다. 시계? 오래된 남자 손목 시계였다. 가죽 밴드는 썩어서 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시계 자체는 비교적 온전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기철. 이게 기철이라고 새겨져 있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철은 아버지 이름이었다. 최기철. 40년 전에 실종된 아버지의 이름. 이럴 수가. 손이 떨렸다. 뼈 조각과 아버지의 시계가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뼈는 아버지의 뼈? 윤정은 뒤로 주저앉았다. 4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아버지가 집 마당 장독대 밑에 묻혀 있었다는 말인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이제 알겠어. 윤정은 다시 그 자리를 파보았다. 더 많은 뼈 조각들이 나왔다. 갈비뼈로 보이는 것도 있고 작은 뼈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헝겊 조각도 발견했다. 이건 한복 저고리 자락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실종된 날 입고 있었던 옷이 한복이었다는 걸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났다. 약초를 캐러 간다면서 평상복이 아닌 한복을 입고 나갔다고 했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었던 거야? 윤정은 손에 든 시계를 다시 봤다. 침은 멈춰 있었지만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시간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시간일까?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다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윤정아, 그만 팔아. 어머니, 이거 아버지 시계 맞죠? 이름도 새겨져 있고. 그만 파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80살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정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지 않아. 괜찮을 리가 없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윤정도 당황스러웠다.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인가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답이었다. 만약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 이렇게 동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윤정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뼈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이제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어머니, 일단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정리할게요. 윤정아, 제발.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어머니는 윤정의 손을 꽉 잡으며 간청했다. 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40년 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뼈 조각과 시계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도 계속 떠올랐다. 내일 군청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아니면 경찰서라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마당에 묻혀 있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무엇을? 윤정은 창문을 열고 장독대 쪽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서 장독들이 음산하게 보였다. 4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장독대. 이제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과입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댔다. 어머니 몰래 청송군청을 거쳐 대구 경찰서까지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뼈 조각과 시계를 보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최윤정 씨 맞으시죠? 의뢰하신 유골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뼈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성인 남성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령은 40대 초반으로 추정되고요. 윤정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나이가 정확히 42세였다. 그런데 DNA 분석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뼈가 오래됐고 토양 성분 때문에 손상이 심해서요. 최소 2주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집 마당에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윤정아, 어디 갔다 와?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물었다. 일주일 전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다. 그리고 윤정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거짓말이었다. 윤정은 마을 이장 댁에 다녀왔다. 4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이 흐릿하거나 말을 아껴 했다. 윤정아, 이리 와봐라. 이장 김덕수는 75살의 노인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기억력도 좋았다. 그가 윤정을 구석진 마루로 불렀다. 내 아버지 말이야. 그때 좀 이상했어. 이상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 마치 무슨 걱정이 있는 사람 같더라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셨지. 김덕수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계속했다. 그날 밤에 말이야. 내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났어. 싸우는 소리 같았는데. 누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지.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내 아버지가 사라졌잖아.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싸움이 왜 났는지 아세요? 글쎄, 그때 소문이 좀 있었는데. 김덕수는 말을 흐렸다. 마치 말하기 꺼려하는 것 같았다. 무슨 소문이요? 아니야, 그냥 죽은 사람 얘기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때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어. 70대 할머니 박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다른 여자요? 옆마을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자주 만난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내 어머니 귀에 들어간 모양이야. 윤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있었다니. 그렇다면 그날 밤 싸움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 그 여자는 벌써 10년 전에 죽었어. 그때도 나이가 많았거든. 더 이상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군청 기록 보관소에 가서 40년 전 신문을 찾아봤다. 1980년 10월 15일. 청송군 파천면 주민 최기철 씨 실종. 작은 기사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기사가 눈에 띄었다. 파천면 일대 주민 갈등 심화. 토지 분쟁으로 몸싸움까지. 같은 날짜였다. 혹시 아버지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읽어봤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외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만복 씨는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복. 그 이름이 익숙했다. 마을에서 고물상을 하는 할아버지 이름이었다. 지금도 살아있었다. 윤정은 서둘러 이만복의 고물상으로 향했다. 낡은 철물들이 가득한 마당에서 70대 노인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윤정이구나. 무슨 일이야? 이만복은 손을 털며 일어났다. 키가 크고 여전히 건장해 보였다. 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순간 이만복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네, 아버지. 그 옛날 일을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긴 뭘 기억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하지만 이만복의 반응은 뭔가 어색했다. 마치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너무 빨리 부정했다. 그리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그날 밤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나는 그날 일찍 잤어. 하지만 이만복은 윤정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모르겠다고. 그만 가봐. 이만복은 화를 내며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다. 윤정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어머니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 같았다. 윤정아, 앉아봐라. 네. 내가 요즘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윤정은 당황했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어머니, 그만해라. 옛날 일 파헤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물러설 수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장독대 밑에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았다. 윤정아,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있어. 그걸 내가 알면 안 돼. 무슨 비밀이요? 말 못해. 절대 말 못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았다. 윤정은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어머니가 아버지 실종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과연 어머니가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뭘까?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의 의심은 커져갔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서 DNA 결과가 나올 것이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어머니는 40년 동안 무엇을 숨겨왔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은 감당할 수 있을까? DNA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99% 일치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말로 아버지였다. 40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집 마당 장독대 밑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수사를 시작해야겠네요. 내일 오전에 현장 검증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걱정이 앞섰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윤정아, 어디 갔다 와? 어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정말 아버지가 맞다고. 어머니의 손에서 고추가 우수수 떨어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어머니는 윤정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마당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날 밤 윤정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뭔가 단서를 찾아봤다. 오래된 앨범을 뒤지던 중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1980년 가을로 날짜가 적혀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마당에서 장독대 정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 뒤쪽에 흐릿한 그림자가 있었다. 남자의 실루엣 같았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윤정은 돋보기를 가져와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림자의 주인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보다 키가 훨씬 컸고 체격도 달랐다. 혹시 이만복 할아버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다. 마을에서 키가 큰 남자는 이만복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우리 집에 자주 왔다는 증언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윤정은 서둘러 이만복의 고물상으로 향했다. 사진을 들고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이만복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사진을 윤정에게 밀어냈다. 이건 뭔 사진이야? 아버지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여기 보이는 사람이 혹시 할아버지 아닌가요? 아니야. 나 아니야. 하지만 이만복의 반응은 너무 과격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때 우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없어. 아무 일도 없었어. 이만복은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바닥에 던졌다. 그러더니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윤정은 더욱 의심스러웠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경찰차가 마당에 서 있었다. 형사 2명이 장독대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최윤정 씨죠? 저는 청송서 강수철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을 정밀 감식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집안에 계세요. 그런데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그래도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불러냈다. 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꺾인 사람 같았다. 한복림 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40년 전 남편이 실종됐을 때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 후로 못 봤어요.
그날 밤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냥 사소한 일로. 사소한 일이 뭡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계속 질문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싸운 겁니까? 네.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언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나간 후로 못 봤다고요. 하지만 시신이 댁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형사는 윤정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현장에서 발견된 뼈들과 유품들 사진이었다. 이 시계와 옷까지는 확실히 아버지 것입니까? 네, 확실해요. 그럼 이제 정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더 나올 유품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경찰은 삽과채를 이용해서 장독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것도 찾았습니다. 작은 금반지였다. 남자 반지로 보였다. 이것도 아버지 것인가요? 윤정은 반지를 자세히 봤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복림에게. 이게 뭐예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복림은 어머니 이름이었다. 어머니, 이 반지가 뭐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형사가 반지를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봤다. 이상하네요. 이 반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40년 전 것치고는 너무 새로워 보입니다. 윤정은 가슴이 뛰었다. 그렇다면 이 반지는 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묻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형사는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한복림 씨, 이 반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 봐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돌아간 후 윤정은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다. 어머니,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정아,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짐이 있어. 그걸 내가 알면 안 돼.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그래도 말 못해. 절대 말 못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할 수 없었다. 반지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다. 복림에게 이 반지를 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이만복일 것이었다. 내일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윤정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흘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 반지, 이만복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준 거 맞죠? 한복님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윤정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만복 할아버지가 그때 어머니한테 자주 왔다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알고 화를 냈다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왜 마당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40년 동안 참아온 궁금증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제발, 제발 묻지 마라.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랑 이만복 할아버지를 본 거죠? 그만해. 그만해라.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경찰이 다 밝혀낼 거예요. 차라리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복님은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윤정아, 어머니가 죄인이야. 평생 숨겨왔지만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윤정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마당에 나가보니까 이만복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내 걱정을 해준다고 자주 와줬거든.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요? 내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 소리를 지르면서 이만복한테 달려들었지.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췄다. 너무 힘든 기억인 것 같았다. 그런데 뭐예요? 이만복이 내 아버지를 밀쳤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장독에 머리를 박았어. 윤정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죽은 건 아니야. 한동안 신음하면서 괴로워했어. 그런데 이만복이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또 말을 멈췄다. 왜 안 데려갔어요? 무서웠어.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이만복이 잡혀갈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 게 들통날까봐. 윤정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놔두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봤어. 그런데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쳤나 봐. 새벽이 되기 전에 숨을 거뒀어. 어머니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마당에 묻은 거예요? 이만복이 그러자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 그래서 밤에 몰래 묻었어. 윤정은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우발적인 사고로 죽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 마당에 묻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40년 동안 그걸 숨겨왔던 거예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자신을 땅에 묻었냐고 원망하는 꿈을 말이야. 어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이만복 할아버지 반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빠뜨린 거야. 나중에 찾으러 왔는데 이미 묻어버린 다음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는 바람 피우는 남편이었고 어머니는 외로움에 이만복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어머니, 이제 경찰한테 말씀해야 해요. 안 돼. 그럼 이만복이 감옥에 가잖아.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어머니는 윤정의 손을 붙잡았다. 윤정아, 제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그래도 아버지를 죽인 건 사실이잖아요.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밀친 것뿐이야. 어머니와 윤정은 서로 마주보며 울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이만복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해.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살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너는 몰라야 했어. 평생 몰라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이만복의 역할까지. 어머니, 내일 경찰서에 가서 다 말씀해야 해요. 윤정아,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이만복만은 살려둬라. 어머니,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법이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뿐이었다. 윤정은 밖으로 나가서 이만복의 고물상으로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할아버지, 나왔어요. 이만복은 고물더미 뒤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일말이에요. 이만복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윤정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내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막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후회했어. 이만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내일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윤정아, 제발. 아니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이만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행복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것 같았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경찰서에 가야 해요. 윤정은 밤새 잠 못 이룬 채로 어머니를 깨웠다. 한복님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 마치 10년을 늙은 것 같았다. 윤정아, 정말 가야 하니?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평생 단정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유지하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용기 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용서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윤정이 저 애가 아버지 뼈를 파냈다더라. 40년 동안 마당에 묻혀 있었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야. 복림이 저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긴 했어.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청송경찰서에 도착하니 강수철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복림 씨,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우선 조사실로 가시죠. 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에 들어갔다. 윤정은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조사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나왔는데 얼굴이 한결 편해 보였다. 어머니, 다 말씀하셨어요? 응, 다 말했어.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걸 다 털어놨어. 형사가 윤정을 불렀다. 최윤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어머니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지만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처벌받는 거예요?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만복 씨도 출두 요청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무거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최윤정 씨,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윤정아, 어머니가 미안해. 내가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게 했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말이야.
만약 그때 병원에 데려갔다면 내 아버지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무서웠으니까. 무서워서 남편을 땅에 묻는 여자가 어디 있니? 나는 정말 나쁜 여자야. 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했을 뿐이에요.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정은 당당하게 걸었다. 윤정아, 고생 많았구나. 김덕수 이장이 다가왔다. 이장님,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죽은 사람은 제대로 묻혀야 하는 거 아니겠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좀 술렁거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집에 도착하니 이만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다. 복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만복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거야.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아버지. 윤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만복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순간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윤정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할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대부분은 동정적이었지만 일부는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복림아,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묻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 젊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도 경찰에 신고는 했어야지. 사람들의 말이 오갔다. 어머니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응, 그럴게. 사람들이 돌아간 후 윤정은 혼자 마당에 나갔다. 장독대 자리에는 아직도 파헤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윤정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며칠 후 이만복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어머니도 정식 조사를 받았다. 어머니,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집행유예래. 나이도 많고 우발적 사고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만복은 실형을 받을 것 같아. 어머니는 안타까워했다. 어머니, 그분도 각오하고 자수한 거예요.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됐잖아. 윤정은 어머니를 달랬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해요. 그래,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40년 만에 치르는 장례식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다. 모두들 복잡한 표정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윤정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서야 제대로 보내드려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눈물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많이 힘들었어요. 윤정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윤정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새로 시작해요. 이제 비밀도 없고. 그래,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어머니,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윤정은 요양원 입구에서 어머니를 배웅했다. 한복님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80살 넘은 나이에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윤정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4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후련해.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진실을 말한 후로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서울로 다시 올라갈 거야? 아니요. 여기 남을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 살려고?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느꼈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삶보다는 이곳에서의 평온한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된장 공방을 해볼까 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손맛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어머니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다. 윤정아, 어머니가 평생 못한 말이 있어. 뭐예요?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내 아버지를 제대로 보낼 수 있었어. 어머니, 그리고 미안해. 너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워서. 윤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이제야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쓸게요. 그래. 어머니도 쓸게.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를 안내해 갔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가니 텅 빈 마당이 더욱 넓어 보였다. 장독대 자리는 아직도 파헤쳐진 채로 남아 있었다. 이제 정리해야지. 윤정은 삽을 들고 그 자리를 평평하게 다졌다. 그리고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아버지 최기철 이곳에 잠들다. 1940년-1980년. 간단한 문구였지만 마음을 담아서 새겼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땅 밑에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비석 주변에는 국화를 심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꽃이라고 어머니가 말했었다. 며칠 후 이만복이 교도소로 떠난다는 소식이 들렸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할아버지, 윤정아, 와줘서 고마워. 이만복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할아버지, 후회되세요? 후회? 아니야.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3년이래. 우발적 사고고 나이도 많다고 선처해줬어. 윤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만복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윤정아,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죽은 사람은 제대로 묻혀야 하는 거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건강히 지내세요. 응, 너도 잘 살아라. 이만복은 경찰차에 올라탔다. 윤정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동정적인 시선이 더 많았다. 윤정아, 고생 많았구나. 힘들었지? 그래도 잘 견뎌냈어.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사람들의 위로가 따뜻했다. 윤정은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니 누군가 선물을 놓고 간 것 같았다. 마당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윤정 씨, 용기 있는 선택 고마워요. 김덕수 이장 올림. 화분에는 장미가 심어져 있었다. 빨간 장미였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이장님. 윤정은 화분을 아버지 비석 옆에 놓았다. 국화와 장미가 어우러져 보기 좋았다. 저녁이 되자 윤정은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 별들 보이세요? 바람이 불면서 국화꽃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지킨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며칠 후 된장 공방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특히 김덕수 이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윤정아, 어머니 손맛 그대로 이어가면 될 거야. 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공방 준비를 하면서 윤정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법을 하나씩 떠올렸다. 콩 고르는 법, 소금 간 맞추는 법, 숙성시키는 법까지. 어머니,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첫 번째 된장을 담그는 날, 윤정은 아버지 비석 앞에서 기도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된장을 담그면서 윤정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 윤정은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닌 추억이 담긴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시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윤정은 마당을 쓸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된장 공방을 시작해야겠어.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의 마음도 평온해졌다. 40년 동안 짊어진 가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윤정아, 된장 맛이 정말 좋구나. 김덕수 이장이 된장 한 숟가락을 맛보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윤정의 된장 공방 복림장을 개업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상호였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어머니 비법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복림이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공방 앞마당에는 새로운 장독대가 놓여 있었다. 8개의 새 장독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예전 장독대보다 더 크고 깔끔했다. 아버지, 어떠세요? 새로운 장독대 마음에 드세요? 윤정은 아버지 비석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비석 주변에는 국화와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평상 하나가 놓여 있어서 윤정이 쉴 수 있게 했다. 오늘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도 택배 주문이 왔다고 해요. 정말로 복림장의 된장은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 주었고 이제는 외지 사람들도 찾아오고 있었다. 윤정 씨, 된장 10kg 주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다. 윤정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에요? 마당에서 40년 된 뼈가 나왔다는. 네, 맞아요. 윤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윤정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 된장 맛에 감탄하며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윤정은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것이 일과였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해서 편해. 한복님은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였다. 그런데 된장 공방은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주문도 많이 들어와요. 다행이구나. 어머니 비법이 헛되지 않았네. 윤정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 보낸 감사 편지였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된장 맛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래, 기분 좋구나.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윤정아, 어머니가 평생 못한 일을 내가 해주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 말이야. 어머니는 평생 숨어서 살았는데 넌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 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당당하게 사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면서 말이에요. 고마워, 윤정아. 요양원을 나오면서 윤정은 마음이 뿌듯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복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비어있는 집이 쓸쓸해 보였다. 이만복은 아직 교도소에 있었다. 할아버지도 빨리 나오시길. 윤정은 속으로 기도했다. 이만복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실수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서울 번호판이었다. 누구지? 마당에 중년 남성 한 명이 서 있었다. 양복을 입고 있어서 도시 사람 같아 보였다. 실례합니다. 최윤정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KBS 인간극장 PD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정은 놀랐다. 방송국에서 왔다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윤정 씨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40년 만에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 말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군요. 윤정은 당황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PD는 명함을 주고 갔다. 윤정은 그 명함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과연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녁이 되자 윤정은 아버지 비석 앞에 앉았다. 아버지, 방송국에서 사람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서 국화꽃이 흔들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윤정은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 저는 거절할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구경거리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며칠 후, 윤정은 PD에게 전화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대신 된장 공방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윤정아, 잘 생각했어. 김덕수 이장이 윤정의 결정을 지지했다. 방송 나오면 더 유명해질 텐데.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되었다. 윤정은 김장을 담그며 1년을 정리했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버지의 유골 발견, 진실 규명, 어머니의 자백, 이만복의 자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렸어. 윤정은 만족스러웠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어머니도 편애하시고 아버지도 편히 쉬고 계시고 새해가 되자 윤정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된장 공방을 더 키워보자. 그리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이만복도 곧 출소할 예정이었다. 윤정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어느 날 오후 윤정은 마당에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이모, 여기가 된장 만드는 곳이에요? 응, 맞아. 넌 누구니? 저는 옆 마을에서 왔어요. 엄마가 된장 사라고 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윤정은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모가 맛있는 된장 줄게. 아이에게 된장을 담아주면서 윤정은 생각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구나. 해가 지고 있었다. 윤정은 마당을 쓸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였어. 아버지 비석 앞에 새로운 꽃을 놓고 물을 갈아주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윤정은 별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그리고 중얼거렸다. 장독대 밑에 묻혀 있던 건 단지 뼈조각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의 침묵, 죄책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시간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새로운 장독대에서는 된장이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날 것이었다. 마치 윤정의 삶처럼.